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근현대사 수업 12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원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4중단원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 1소단원 일본의 국권 침탈입니다. 자, 중단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잘 체크하시고요. 교과서는 130쪽부터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하나씩 볼게요. 러일 전쟁부터 국권 피탈까지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연표에 나오는 거랑 그리고 오늘의 용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차근차근 하나씩 보시면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말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러일 전쟁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요, 이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됩니다. 서로 누가 이걸 집어삼킬까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있었죠. 청나라는요? 청나라는 이미 지난번에 한 10년 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20세기 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이라고 보겠습니다. 때가 어느덧 20세기가 되었습니다. 자, 상황을 러시아, 일본, 한국의 입장에 나눠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삼국 간섭 이후부터요, 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게 됩니다. 특히 이 리순과 다렌 이런 등지의 땅을 조차받게 됩니다. 청나라로부터 조차받게 되는데 이 땅들이요, 랴오둥반도 또는 요동반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또 의화단 운동이라는 어떤 민족 운동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진압되고 나서 이후에 러시아군이 청나라 땅에 구체적으로 만주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는요, 야, 그 압록강 하류에 용암포라는 데를 좀 우리한테 빌려주지 않을래라고 하면서 조차를 시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일본 입장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막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와서 계속 방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 러시아 너 그러지 마라고 협상은 하지만요, 혼자만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의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계속 같이 견제하려고 이 영국이랑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영일동맹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요, 상황이 이래요.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나 너무 무서워. 이런 상황입니다. 러일 전쟁 분위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어요. 둘이 전쟁할 것 같아.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전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중립 선언을 하게 되는데 사실 힘이 없으니까 이걸 누가 들어줬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두 번째 갑니다. 러일 전쟁의 경위를 정리해 봅시다. 되어 있는데 배경, 전개, 결과 순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요, 일본이 일단 러시아를 기습합니다. 얘네는 선전포고도 없었어요. 선전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조차 없이 러시아를 기습해요. 자, 일단 전개 내용 보면 1904년과 5년을 좀 나눠서 볼 건데요. 1904년에는요, 그 일본이 서울을 점령해요. 서울? 서울, 한국, 그 서울입니다. 한성, 서울을 점령해요. 자, 이래놓고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되고요. 내용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본의 정황이 점점 유리해지니까 또 한국을 건드려요. 제1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점점 더 이 러일 전쟁 중간에도 계속 한국에 대한 이 일본의 내정 간섭이 점점 강력해지는 겁니다.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1905년에요. 일본이 리순이라는 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익숙하죠. 우리 일본 문제.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조차받았던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있던 땅인 거죠. 그 땅을 점령하고요. 동해해전에서 이거 러시아예요. 러시아의 발트 함대 또는 뭐 발틱 함대라고도 부르는데 아무튼 러시아가 자랑하던 이 대함대를 전멸시키고 승기를 잡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요, 일본은 미국과 밀약을 맺는데 그 유명한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당시엔 밀약이니까 비밀 약속이니까 아무도 몰랐겠죠. 지금은 온 세상이 다 알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영국입니다.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 맺으면서 그 동맹을 또 공고하게 튼튼하게 하게 되고요. 러시아는 이 미국의 중재가 좀 있었는데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각 내용들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이 러일 전쟁의 결과는 뭐 뻔하죠. 일본은요, 이제 한국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이 인정한 게 아니고요. 열강이 인정한 거예요. 센 나라들끼리, 자기네끼리. 그렇죠?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이 러일 전쟁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또 특이한 이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지사제 중에 하나인 정로환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지금은 발을정 그리고 이슬로 약 환자를 쓰게 되는데, 이게 러일 전쟁 때 나왔던 그 설사를 잡는 약이라고 해요. 당시에는 이거는 7정자였습니다. 정벌할 정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한 2차 대전 이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정로환에 관련된, 정로환과 러일 전쟁에 관련된 또 역사가 또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을사늑약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을사늑약 이제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뭐 을사조약이라고도 불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을신년스러웠던 그해 우리는 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늑약이 이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뜻이에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을사늑약 체결의 과정과 내용은 보겠습니다. 자, 과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무엇보다 이 러일 전쟁 종전 후에 일본이요,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황제, 즉 고종이죠, 그리고 대신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매국노들을 앞세워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요. 자, 내용을 보니 뭐냐? 대한제국은 앞으로 외교권이 없어. 우리 일본을 통해서 외교 활동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통감부라는 것이 설치돼서 이제 이것들을 미뤄보아서 한국의 사사건건 다 간섭하게 됩니다. 일본이 말이죠. 자, 4번 가겠습니다. 을사늑약 체결에 대한 각계각층의 저항을 정리해 봅시다.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것 인정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반대 상소들이 막 빗발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굉장히 의분에 찼던 장지연이라는 인물이 황성신문이라는 곳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날의 목노와 통곡하노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성 상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문을 걸어 잠깁니다. 우리 장사 안에 항의의 의미는 철시라고 합니다. 철시. 그리고 학생들은 뭘 하게 되냐면 동맹휴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민영환이라는 분은요, 자기가 이 지배층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통감하고 자결하게 됩니다. 그의 유언도 있는데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을사늑약 체결 후 의열투쟁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열투쟁이라는 건요, 목표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목표물이 있냐면 일본의 침략자들, 그리고 매국노들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나쁜 놈들, 이들이 목표물이에요. 그래서 나철 오기호 등은요, 자신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을사오적을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적 암살단 또는 뭐 을사오적 암살단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요, 장인환, 전명훈 이분들께서는요, 당시 이제 제1차 한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와 있던, 누가 보냈냐면 일본이 보낸 그 외교 고문으로 와 있던 미국인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분이요,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었대요. 뭐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날 이 스티븐스 저격해야겠다, 여기서 저격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이 두 분이서 한 사람을 이제 저격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안중근, 유명한 분이죠. 안중근 의사께서는요,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되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이등방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어디서? 하얼빈에서. 너무 유명하죠. 자, 그리고 이재명, 아주 유명한 분이죠. 지금 유명한 분 말고요. 자, 아무튼 이재명 선생께서는요, 이 을사오적 중에 아주 앞잡이였던 골수 매국노 이완용을 척사를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완용이 이때 죽진 않고요, 중상을 입었다라고만 합니다. 아쉬운 사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점점 더 빼앗기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자, 빼앗긴 자리, 빼앗긴 나라입니다. 자, 고종 황제 자리를 빼앗겼죠. 퇴위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또 빼앗기게 되죠. 자, 헤이그 특사가, 자, 6번 갑니다. 헤이그 특사가 파견된 배경과 그 결과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을사늑약 얘기 나왔죠. 당연히 이 배경으로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자 특사를 파견합니다. 어디로? 헤이그로. 헤이그가 뭐가 있었는데? 헤이그에 만국 평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땐 두 번째 만국 평화 회의였는데, 네덜란드예요. 여기까지 이 세 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세 선생님께서는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선생들이십니다. 근데 이제 회의장에 못 들어갔다고 하죠. 일본의 방해도 있었고, 너희 뭐 외교권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거절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일본에서는 야, 너 이 외교권은 우리 일본한테 있는데 왜 우리 허락 없이 그런 거를 보냈지? 건방져. 이러면서 이제 고종을 압박해서 강제로 퇴위시키게 되고요. 그 아들이었던 순종이 또 즉위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죠. 자, 그 이후에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고종이 퇴위된 이후 일본의 국권 침탈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제 황제를 막 남의 나라 황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막 한 명 내리고 다른 한 명 막 올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일본의 기세가 아주 등등했겠죠. 자, 이 상황에서 1907년입니다. 한일 신협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 1907년이 정미년입니다. 그래서 정미 그리고 이 조항이 7개였대요. 그래서 정미 7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당연히 강제 체결이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본이 한국의 법령 제정이나 고등 관리를 인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뭐 말이 동의지 사실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각 부처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뭐 차관 정치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리고 각종 악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신문지법, 언론 출판의 자유를 금지하고요. 보안법, 집회 결사와의 자유를 금지하게 됩니다. 모여있지마, 보안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가장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대한제국 한 나라의 군대를 해산해버린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후에는요 1909년부터는요 이때가 기유년이었는데 기유각서라는 것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 일본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진 않는데 한일 약정각서라는 것에서 경찰권이 박탈됩니다. 또 일본이 가져가는 거죠. 자, 그리고 합병에 대해서 이제 열강이 전부 승인합니다. 뭐 무슨 말이냐? 대한제국은 일본 거다라고 이제 센 나라들끼리 약속이 됐다 이거예요. 한국은 동의한 적 없죠. 자, 그리고 한국 안에서도요 일제냐라는 친일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친일 여론이 조성됩니다. 우리 일본에 이제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친일파죠. 자, 8번입니다.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 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 이 두 사람 사이에 한국 병합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해서 대한제국은요 이제 국권을 상실하게 되고요.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일본의 국권 침탈,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이제 국권이 피탈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 식민지가 된 사건 자체를 우리는 이때가 1910년이 경술년이었기 때문에 경술국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일본의 국권 침탈, 대한제국의 국권 피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